이 15,000명을 하기 위해서 45만 명 거를 받습니다. 안심번호를. 안심번호를 네. 15,000명씩 매주 합니다. 15,000명. 예. 다 덤비라 이거야.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100만 명 국민선거인단 투표한다는데 버금갑니다. 15,000명, 15,000명씩 저희가 매주 해서 망해버릴 테야. 저희가 총알 장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네네. 쓸데없이 앞에 썼어요 우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줄 되는 알았는데. 줄 알고 3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네. 한 2주 날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게. 자, 예. 그래서 매주 15,000명씩 하고 그리고 매주 이건 이제 ARS예요. 예, 전화 면접 조사는 또 한 전화 면접 3,000명씩. 조사는 매주 6,000명씩 하려고 합니다. 6,000명씩. 6,000명. 예. 전화 면접 6,000명 하는데 없거든요. 아, 그 돈이 얼마? 합치면 21K군요. 네, 21K. 6,000명 하면 그 자체로만 1억 들어갑니다. 아시는군요. 시중 가격. 한 번 하면 1억입니다. 네, 1억. 조사 한 번 하면 매주 1억씩 쓰는 거예요, 막. 부럽습니다. 네. 팡팡 다 써버릴 거야. 네. 네. 이번에 15,000명 해봤더니요. 진보 보수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표집이. 진보 26.6, 보수 26.9.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보 보수 뭐 과표집이 있다 없다 했는데 예, 전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RDD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무선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했다는 점. 네. 네. 요거 RDD 아니고 비싼 걸로 한 거예요. 예, 비싼 이것도 걸로 했다. 예. ARS도 비싼 걸로 한 겁니다. 이거 네, 네. ARS 도로 다 사서 한 거예요. 네. 예. 얼마나 비쌉니까 이거? 얼마나 비싸냐?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 예. 자, 그래서 15,000명 확대를 봤거든요. 요거 이제 지역별로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정당 지지도 해봤더니 민주당 49.9, 국민의힘 35.3, 약 한 14% 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지역별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자, 네. 이게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갤럽도 조사하고 네. MBS도 조사하고 하잖아요. 네네. 1,000명 합니다. 1,000명. 그렇죠, 천명하죠. 1,000명. 그 조사 기관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네, 비슷하게 네, 하니까. 천명하죠. 근데 천명할 때는 전체 표본은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해석할 때 좀 유의해야 하거든요. 샘플 사이즈가 적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근데 예. 이런 15,000명은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역 조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서울 같은 데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47.5 민주당, 국민의힘 37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이 관심사인데 민주당 49.4, 그다음에 국민의힘 35.5로 충청에서도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고 대구 경북 민주당 35.4, 국민의힘 50.7, 그리고 PK 민주당 43, 국민의힘 42.1로 초박빙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민주당이 더 큰 격차를 벌이고 있고요. 이건 2030 여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2030 여성들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지금. 중도층에서도 52.1대 28.2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고 적극 투표층, 투표에 대한 적극적 의사가 있는 층에서는 더 벌어져요. 양당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51.3대 34.9로 벌어졌다. 그리고 30대 남성에서는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40.8, 국민의힘 38.9, 20대 여성, 30대 여성은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고요. 20대 남성만 민주당 29.4, 국민의힘 그러니까 44.6. 70대 이상하고 20대 남성하고 이제 동조화 현상, 비슷합니다. 네, 동조화 현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승부층이 60대에서는 민주당 44.7, 국민의힘 44.5로 초박빙 상태입니다. 초박빙 상태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탈옥 네. 직전까지는 사실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 네. 경향성도 보였었는데 지역별로 그 당시에는 서울도 많이 좀 붙었던 네, 지역이 네. 있고요. 뭐 대전, 충청 그런데 그런 지역들 스윙 보터들이 많이 있다는 지역들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면됐으니까요. 네. 그 효과가 좀 있을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성만 아직 네네. 예, 20대 그런데 남성 20대 남성이 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또 박빙이에요. 박빙입니다. 그거 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권 연장을 바라지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무당파로 가 있는 사람들,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거든요. 20대 남성들도. 네.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20대 남성에게 물어보면 3대 4 정도 나오거든요. 네. 3위 민주당이고 4가 국민의힘이에요. 20대에서. 네, 네. 예. 70대에 이어서 유일하게 그 국민의힘 무세층이 20대 남성인데 그런데 그렇죠. 정권 교체를 물어보면 반반이에요. 그렇지 반반이. 물론 이제 반반을 개혁신당 지지층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반반이다.
자, 그래서 정권 연장과 교체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항상 저희 조사상으로는 3대6 비중 계속 이렇게 나왔죠. 예, 3.5, 6, 예. 6.5 요 사이에 다 있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 다른 조사들도 대부분 6대4 분위기입니다. 6대4인데 우리는 6대3 정도. 15,000명 해보니까 딱 나왔잖아요. 네. 예, 예. 예. 지난주 리얼미터에서 이제 1,500명 했을 때가 35.3 대 58.7이었는데 비싸네. 예, 비슷합니다. 예. 예. 자, 15,000명. 예. 비싼 게 정확하다. 예. 15,000명. 자, 어떤 그다음에 때는 누가 지나가다 비싼 게 정확하다가 안 나올 때는 비싼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공통 질문을 계속 물어가는 건데, 자, 아직 후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물어봤어요. 52.3 대 33.8. 어느 비중입니다. 네. 예. 자, 여기 이제 후보를 넣어보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후보 요인이 좀 조금씩 있다고 한 5%씩 움직이긴 할 텐데. 예. 그 뭐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1대1 구도로 묻는 다수의 조사기관들의 결과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50% 전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민주당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예.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연장 의견과 비슷한 33% 선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네. 압도적이니까. 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물었을 때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후보가 최근에 이제 드랍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92.5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번 경선에 거의 90% 내외에서 경선 해보나 마나라는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목표치를 50% 이상 득표를 목표 삼겠죠. 당연히 목표로 삼을 텐데 캠프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지자들이 이제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자, 이거는 근데 저희가 지난주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한덕수 변수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네, 다음에 이제 넣어야죠, 자, 한덕수는. 한덕수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투표하겠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물어봤는데 네.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예요. 1위를 하고 있고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홍준표에 비해서 한동훈의 약진이 좀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 그렇죠. 근데 이 조사에서도 한동훈 18.6, 홍준표 15.0 그리고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이 더 높았습니다. 8.8 나경원, 안철수 4.2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강 4명, 2명으로 계속 압축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런 측면에서 1위는 김문수가 될 것 같고 이 조사에 의하면 네. 2위 싸움이 이제 치열할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보다는 한동훈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안철수 나경원 중에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4인. 그건, 예, 4인에. 그렇습니다. 이 4인에도 안철수가 못 들어가면 안철수 정치생명 사실상 끝난다고 봐요. 짐 싸야죠. 사실상 끝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4인에도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예. 안철수- 지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기억이 없어서. 본인이 있잖아요. 본인도 의원인데 일당백. 왜. 예. 그렇죠. 홍준표 캠프나 김문수 캠프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조금씩 네. 그냥 합류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좀 관망 상태인데 안철수 캠프에는 아마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보도에 나타나는 분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파만 질비한 상황을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일부는 본선 경쟁력 측면, 흥행 측면에서 이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층이 약간 한동훈 쪽으로 일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김문수와 한동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오세훈 표를 한동훈, 홍준표가 나눠 가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나눠 그렇죠. 가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국민의힘의 그 지난 대선 당시의 경선 결과를 보면 네네. 어떤 세력이 대거 들어간 것 같거든요. 뭐 종교 세력 저는 추정이 신천지라고 되죠. 보는데 예. 그런 관련 보도도 노컷에서 계속 나왔는데 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력이 여전히 당비를 내고 만약에 유지되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김문수 후보 상당히 여기서는 유력하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최종 후보를 그 10만 명이 밀어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예. 네. 그러면 그 최종 후보의 그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는지의 그 선정 능력이 윤석열 쪽에 있다고 봐서 윤석열을 추천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조사에서 그 결과 나왔는데요. 윤석열이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대 4더라고요. 도움이 된다는 쪽이 5,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4. 국민의힘 지지 전체 여론은 완전히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지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지층만을 놓고 그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을 쳐낼 수가 없다는 거. 네. 윤석열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 우리- 윤석열 끌어안고 간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 윤석 좋습니다. 입장에서는 좋죠. 네. 대선 구도가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뭐 그 윤석열 신당 뭐 얘기가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만 계속 그 얘기는 나오겠죠. 나올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거리두기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못하지. 네, 그러면은 이 탄핵의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적지 세력이 결국은 뭐 한덕수 지지하려고 만드는 그 당에다가 한덕수 태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요 지금. 보이죠.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인데 지금 당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 국민 쪽에서.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어제 좀 아픈 날이었죠. 왜냐하면 MBS 조사를 했는데 네.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 조사를 했거든요. 그 MBS가 이제 용산에서 과거에 가장 신뢰한다고 하는 조사였는데 예. 6대 2로 바람직하지 않지. 아니 네. 대선 관리하라고 했더니 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뭐가 바람직해? 흥미로운 건 보수층만을 따로 떼고 분석을 해봤더니 팽팽합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반반이다? 보수층에서도 반반입니다.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완전히. 네. MBS 조사에서 홍준표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오래간만에 홍준표 시장이 MBS를 칭찬했습니다. 나는 MBS밖에 안 봐. 참 맑아요. 네. 그거 나쁘게 나오면 또 그게 바로 이제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여론조사 꽂힌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무당층을 중심으로 보는 따로 뽑아가지고. 예, 근데 무당층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고 보는 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해서 이제 경선에 반영을 시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은 비율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무당층만 뽑아가지고 마치 퍼센트를 합친 이상한 분석도 있었고요. 어제 이제 어떻게 그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이 8,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무당파가 638명이 잡혔어요. 8,000명 중에 638명.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마치 이재명과 한덕수, 이준석 3자 가상 대결에서 팽팽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이 수치를 한번 봐보세요. 이런 네. 오, 야, 이거 굉장히 팽팽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당파만 이게 무슨 소리야? 전체 수치인지 착각할 텐데.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근데 이제 전체 수치 값이 오늘 방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 전에 공개도 안 했어요. 네. 기사에서 네. 나왔는데 이재명 50.5, 한덕수 33.8, 이준석 7.0 차이가 이재명 한덕수 간의 차이가 17% 포인트 차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아 한덕수 나와도 안 되는구나. 그런 조사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무당층만 싹 뽑아가지고 무당층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냐. 아니 그래도 진짜 양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양심 있으면 여론조사로 장난치는 거지. 그렇죠. 전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그렇지. 무당파만을 떼놓고 이렇게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건 할 수 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수치를 지금 다시 한번 찍어봐 주세요. 몇 대 몇이라고? 50.5, 33.8, 7.0이 나왔어요. 숫자만 찍어보세요. 빨리 바꾸세요. 화면에다가 그냥 그래프 필요 없고 숫자만 네. 찍어보세요 한번. 50.5, 33.8, 7.0. 우리 작가분께서 준비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예,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되고 아무튼 결과는 꽃 결과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네. 근데 이제 무당층만 보여주는 어느 조사 기관은 한동훈, 어느 조사 기관은 홍준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명을 하는 데가 요거는 뭐 많은 시간이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장난이에요, 장난. 여기서는 뉴스공장 자세히 분석을 못하니까 박시영 TV에서 1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분석하려고. 왜냐하면은 저 그림만 달랑 보면은 이재명 32에 한덕수 30이면 야 진짜 그렇죠. 그러면 깜빡 속죠 사람들이. 한덕수하고 이준석 단일화만 하면 이기는 거네? 그렇게 착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일부러 한 겁니다. 중도층만 따로 뽑아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경우는 처음 봤어. 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많습니다. 공정에서 어떤 질문들을 또 하냐면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사람, 뭐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 이재명 대표만 거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층 한덕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도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자꾸 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마치 사람들 착각하게끔. 그리고 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정당을 안 넣고요. 그냥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 후보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정하게끔 만든 거예요. 인물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고. 입당 안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중에서 중도만 뽑아가지고 아니, 무당층만 뽑아가지고 8천 명 중에 638명이에요. 무당층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여론조사의 결과치로 8,000명 조사한 다음에 600명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대표 결과로 예, 예. 내세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발표를 안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 36.0이었어요. 이 조사에서 데일리한 공정조사에서. 그러니까 보도는 처음에 요거만 하고 저희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이제 찾은 거예요. 24시간 후에 예. 공개가 되니까 찾은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좀 지금 아까 걸 보여주세요. 처음에 그림. 처음 그림 비슷하게 나온 거. 네. 이거를 보도했단 말이야. 크게.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혹하죠. 무당층 표가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저 막 돌린단 말이지.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무당층이 아니라 전체 결과. 숫자만 보여주세요. 실제 결과는 실제 전체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걸 발표해야지. 그렇지. 심지어 이것도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처럼 이제 생각하게 만든 설계였거든요. 한덕수. 이런 장난을 치나.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중요하다. 리얼미터도 중요하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이거 근데 무당층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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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계속 왜냐하면 다른 조사는 안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ARS에서 무당파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 많이 안 할 분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왜냐하면 전화면접 조사에서 무당파 꽤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런데- 들어가세요. 자세히는 1시에 방송으로. 나머지는 1시에 박시영 TV를 보시고 그리고 리얼미터를 참조하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